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대학물리학 1, 보통 서웨이와 주이트라는 사람이 저자인 대학물리학 1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고요. 지은이는 서웨이하고 주이트예요. 보통 두 분인데 앞사람을 얘기합니다. 일반 물리학 책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보는 책은 서웨이라는 사람이 쓴 책하고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서웨이 물리학, 할리데이 물리학 그러면 다 통용됩니다. 우리는 서웨이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교재는 대학물리학 1, 2로 되어 있는데 출판사는 북수일 출판사입니다. 자, 1장은 물리학과 측정이에요. 물리학과 측정. 첫 번째는 기본 물리량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기본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리량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물리량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색을 본다면 아주 수많은 색이 있겠죠. 그런데 수많은 색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색깔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몇 가지 색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 색깔만 있으면은 많은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색은 만들 수 있겠지만 흰색은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 색, 빨강, 파랑, 노랑, 흰색만 있으면 많은 색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빨강색과 파란색을 결합하면 보라색이 되고, 파란색과 또 노란색을 결합하면 주황색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색을 어떤 색깔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이 네 가지 색만 있으면 많은 색을 다 만들 수 있다. 그와 비슷하니 단위는 몇 개나 있을까요? 단위는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러나 많은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단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단 네 가지 단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리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리량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물리량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색깔처럼 네 개의 물리량만 있으면 모든 물리량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개의 물리량을 기본 물리량이라고 하고, 기본 물리량은 길이, 그 다음에 질량, 시간, 거기에다가 전류까지. 이 네 개의 물리량만 있으면 모든 물리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 물리량이라고 한다. 길이는 렌스니까 기호로는 L이라고 쓰고, 질량은 매스, 영어로 매스라고 하는데, 매스하면 수술용 칼도 매스라고 하죠. 그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수술용 칼도 매스지만은 질량도 자연과학에서는 매스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M이라고 쓰고, 시간은 타임이니까 T라고 쓰고, 전류는 커런트가 전류인데 대부분은 첫 자를 따가지고 기호를 쓰죠. 그러나 전류만큼은
기호로는 I라고 씁니다. 왜 I라고 쓰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사실은 C라고 쓰면 나중에 쿨롱이라는 단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헷갈릴까 봐서 I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호를 그렇게 쓰고, 이것도 기호인데 차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차원은 기호에다가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두 개를 써갖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길이의 차원은 L이다. 혹은 L의 차원, 길이는 L의 차원을 갖는다. 질량은 M의 차원을 갖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은 시간의 차원, 즉 T의 차원을 갖는다. 그 다음에 전류는 I의 차원을 갖는다. 그래서 차원을 얘기할 때는 양쪽에다 이렇게 가로를 꼭 써줍니다. 그러면 차원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네 개의 물리량, 길이, 질량, 시간, 전류만 있으면 모든 물리량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들끼리 결합을 해보자. 결합이라는 것은 뭐 덧셈 뺄셈은 아니고 곱하기 하거나 나누기 하는 걸 우리는 결합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길이를 2번 곱한다. 즉 길이를 2번 섞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색깔로 따진다면 빨강색에다가 빨강색을 더 섞는다고 생각하면 더 빨강색이 되겠죠. 그러는 것처럼 길이를 2번 곱하면 면적이라는 양이 되고, 그 다음에 길이를 3번 곱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야? 부피가 된다. 부피라고도 하고 최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길이하고 시간으로 결합을 하는데, 즉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결합하는데 나누기로 결합했다.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속도가 되고, 그 다음에 길이와 질량과 시간 4개를 결합하는데 길이와 질량은 곱하고 시간은 2번은 나누면은 힘이라는 단위가 됩니다. 길이를 시간으로 2번 나누면 가속도라는 물리량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힘에다가 길이를 한번 더 곱한 거, 그러면 에너지가 된다. 아주 복잡한 물리량이 되겠지만 이 정도가 가장 복잡한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모든 물리량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물리량이 각각 필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4개의 물리량만 결합시키면 모든 물리량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 물리량이 한다. 기본 물리량이라고 한다라고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그 교재, 강의용 노트가 있거든요. 강의용 노트를 출력을 해가지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듣기와 쓰기를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해야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요. 저는 듣기만 하면 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또 쓰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길이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길이는 랭스니까 차원은 아까 뭐야? L 차원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길이는 L 차원을 갖는다. 기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원은 기호로 쓰는데, 우리말로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그냥 L이라고 기호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원이라고 특별한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기호로 쓸 수 있는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는 많죠. 예를 들어서 L, 필기체로 L, 이런 것은 먼 거리, 짧은 거리, 대문자리는 직경, 소문자리는 매우 짧은 거리,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는 스트레이트니까 직선 거리를 나타내고, X는 좌우 거리,
혹은 동서 이동거리 이런 예 나타내고 h는 높이, height를 나타내는 높이를 나타낼 수도 있고 수평거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horizontal. 그 다음에 y는 전후, 앞뒤 거리 혹은 남북 거리를 나타낼 수도 있다. 자, 이런 양들은 나중에 3장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상하 거리는 G로 많이 나타낸다.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는 미터이다. 이렇게 쓰면서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미터고, 미터라고 있습니다. 길이의 표준. 길이는 무엇이 기준이냐면 1미터가 기준이다. 1미터. 1미터를 1000번 하면은 1km이고 1미터를 100분의 1 하면 1cm가 되는 거지 1cm를 100배 하면 1m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약속을 했어요. 길이는 1m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길이를 만들자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길이의 표준은 1m다라고 알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IGPM이라고 하고 즉 국제 도량인 기구에서 약속해서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1m는 1984년 IGPM 회의에서 1m를 길이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1m는 진공 중에서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분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갖다가 1m라고 약속해서 씁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냥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좋겠어요. 1m는 어떻게 약속했냐? 빛을 이용해서 1m를 약속했다. 이 정도만 알면 아주 큰 상식이 될 것 같아요. 뭐 퀴즈 대회를 나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m는 뭘 기준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빛을 이용해서 1m를 약속했다. 알면 상당히 교양 수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 질량은 매스니까 차원이, 즉 기호로는 m이라고 쓴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차원은. 그 다음에 질량으로 쓸 수 있는 기호는 많죠. 대문자 m, 소문자 m, m1, m2. 보통 두 개가 나온다면 대문자 m은 큰 질량을 나타내고 소문자 m은 작은 질량을 나타냅니다. 두 개를 나타낼 때 M1과 M2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M1, M2인 경우에는 M1이 큰 질량, M2가 작은 질량.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자. 그럴 때는 태양의 질량은 M1, 지구의 질량은 M2. 아니면 태양의 질량은 대문자 M이라고 하고 소문자 M은 지구의 질량을 나타내면 좋겠죠. 자, 또 지구 둘레를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 그러면 지구의 질량은 대문자 M으로 나타내면 좋고 인공위성의 질량은 소문자 M으로 나타내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문자, 소문자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자, 킬로그램 쓸 때 이 K자를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대문자로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는 약속이니까. 그것은 잠시 후에 또 정확히 잘 자세하게 알려주겠습니다. 자, 길이의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킬로그램이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킬로그램. 그리고 본 강의는 물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중간 수준도 아니고 아주 못하는 사람들 이 기준이에요. 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도 차근차근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질량의 표준은 1kg이다. 1kg이
질량의 기준이 되겠어요. 그것은 꼭 알아야 되고, 그러면 1kg은 어떻게 약속을 했냐? 1kg은 최초로 1989년에 백금과 이리듐을 합금으로 만들었어요. 백금 90%, 이리듐 10% 해가지고 어떤 원기둥 모양의 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 물체를 킬로그램 원기라고 합니다. 그것의 질량을 1kg이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킬로그램 원기가 도난을 당한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든가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까 봐서 원본 말고 부본도 수백 개가 전 세계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부본은 부본일 뿐이다. 그러나 원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본을 갖다가 그 프랑스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보존을 해놨는데 해마다 이렇게 그걸 측정을 하거든요. 측정을 하는데 그때보다 이제 1889년에 제정을 했는데 지금 뭐 거의 100년 좀 넘게 지났죠? 그러니까 약간 질량이 변화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에 이렇게 먼지가 쌓이고 그 먼지를 닦아낸다고 닦았더니 질량이 약간 변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백금과 이리듐으로 만든 그 물체가 닦아가지고 약간 질량에 손실이 있었겠죠. 뭐 몇억 분의 1g 정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몇억 분의 1이 아니라 몇십억 분의 1이 바뀌었어도 큰일이죠. 왜냐하면 1kg이라고 약속은 우리 인간의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새로운 것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현재 쓰는 1kg은 작년에 그 국제 도량형 기구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그 중요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1kg은 이것을 1kg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1919년 5월 20일 날 부터 쓰자라고 약속했어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왜 해필은 5월 20일이냐? 그 국제 도량형 그 협회에서 국제 회의를 하는데 거의 해마다 5월 20일 날 합니다. 그래서 5월 20일은 뭐라고 하지? 하여튼 이게 단위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제 단위의 날? 정말이 아닌데 하여튼 뭐 우리가 식목일이나 뭐 3일절 이러는 것처럼 5월 20일은 도량형의 날이라고 할까? 단위의 날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 1kg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킵을 저울을 사용해서 약속을 했는데 1kg은 프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약속했다라고 하면 아주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약속이에요. 약간 좀 생각해 본다면 프랑크 상수라는 게 있어요. 프랑크 상수라는 것은 기호로 H라고 쓰는데 갑자기 왜 프랑크 상수가 나왔냐? 이 프랑크 상수는 우리 물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한 가지인 양자역학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 양자역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상수 중에 하나예요. 빛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빛이네. 빛의 에너지와 파장과 진동수에 관계되는 어떤 상수가 있어요. 중요한 상수. 그래서 그걸 H라고 하고 프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프랑크란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겠죠. 그래서 프랑크 상수는 6.626
0.0701호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다.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 이걸 왜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자세한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응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뭐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건 뭘까요? 질량은 프랑크 상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약속했다. 알면 참 좋고, 그럼 뭘로 측정했냐? 그러면 킵을 저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1kg을 측정했다. 프랑크 상수는 H라고 쓰는데 이런 값을 갖는다. 프랑크 상수는 마이너스 34세니까 굉장히 작은 수다. 이런 느낌을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복잡하게 써놨는데 보면은 소수점 아래 8자리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쓰는 그 1kg이라는 단위는 현재 1억분의 1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측정한 그 저울이 1억분의 1kg 오차가 있는 정도의 우리가 저울을 만들어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마 1억분의 1까지는 안 가고 한 1000만분의 1 정도까지 됐어요.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면 1억분의 1 오차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킵을 저울을 보면 저울처럼 되어 있는 거죠. 한쪽에는 킬로그램을 잴 수 있는 물체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원기라고 하고, 한쪽에는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기력이 작용하고, 요 원기에는 중력이 작용해서 전자기력과 중력이 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킬로그램을 약속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이렇습니다. 프랑크 상수는 단위가 줄 세컨드야.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 근데 상수니까 일정한 값을 갖죠. 하여튼 프랑크 상수는 킬로그램과 미터와 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미터 값을 측정하고 초 값을 측정하면 이 세 개를 곱한 양이 일정하니까 요 킬로그램 값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원리로 킬로그램을 약속했다. 이 킬로그램을 약속한 것은 작년에 최초로 약속했으면서도 가장 어렵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이 정도만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누가 킬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약속해서 쓰는가 정도는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은 타임이니까 기호로, 즉 차원은 t의 차원을 갖는다. 그래서 시간도 여러 가지 기호로 쓸 수 있어요. 작은 t, 큰 t, 이건 타오라고 읽는데 그리스 문자로 t에 속하는 문자예요. 소문자 t는 그냥 짧은 시간 내지는 그냥 보통 시간은 소문자로 쓰고, 대문자 t는 아주 긴 시간 아니면 특별한 시간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쓴다. 예를 들어서 주기라든가 반감기라든가 이런 양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쓴다. 그 다음에 타우도 아주 특별한 시간. 이 타우는 뭐 특별한 시간, 예를 들어서 시정수, 시간상수라고 삽니다. 시간상수를 나타낼 때 보통 타우로 많이 씁니다. 하나 꼭 더 써주면 시간상수라는 것은 처음 양보다도 63%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시간상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그 휴대폰이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63%까지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다. 그러면은 내 휴대폰의 시간 상수는 30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시간의 단위는 초입니다. 세컨드라고 있죠? 초. 영어로는 세컨드라고 이렇게 쓰죠? 세컨드. 보통 세컨드 그러면 뭔 뜻입니까? 두 번째라는 뜻이죠? 두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자연과학에서는 뭐 1초, 2초 올 때 그 초가 영어로는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컨드라고 다 안 쓰고 S만 써서 세컨드라고 읽든가 아니면은 SEC까지 갖고 세컨드라고 읽든가 SEC만 그냥 세크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좋은 읽는 방법은 아니죠. 그냥 세컨드라고 읽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의 기준은 뭐냐면 1초입니다. 1초가 모든 시간의 기준이에요. 1초를 60번 하면 1분이라고 약속했고 1초를 3600배 하면은 1시간이고 1초를 86,400초 하면은 그건 하루다. 옛날에는 시간이 표준이 초가 아니었죠. 1년이었어, 1년. 태양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데를 1년이라고 하자. 그게 기준이었고, 그것의 12분의 1을 한 달이라고 하자. 그것의 30분의 1을 뭐 하루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금은 기준이 1초가 기준이에요. 자, 그럼 1초는 어떻게 약속했냐?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냥, 이것의 1초, 지금 쓰는 1초는 1964년부터 약속에서 쓰고 있는 1초입니다. 원소 중에서 뭐 수소, 산소, 뭐 탄소 이러는 것처럼 세슘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세슘이라는 원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야? 1초를 약속에서 쓴다. 이 정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슘을 이용한 시계를 세슘 시계 혹은 세슘 원자시계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세슘 원자시계 그러면 아주 정밀한 시계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세슘이라는 원소에서는 아주 특별한 빛이 나오는데 그 특별한 빛을 복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그려봤어요. 복사선 빛이 나오는데 이렇게 출렁출렁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기적인 운동을 해요. 주기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다 그래요. 그래서 기호로는 T라고 하거든요. 이 주기의 정확히 뭐야? 91억 9263만 1770배를 우리가 1초라고 약속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시간의 기준은 1초이고 꼭 알아야 할 거 시간의 차원은 T라고 하고 시간의 기준은 1초이고 1초는 세슘이라는 원소를 이용해서 약속했다. 혹은 세슘이라는 원소에서 나오는 빛, 세슘이라는 원소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약속했다. 결국은 길이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질량도 마찬가지고 약속에는 항상 빛을 이용해서 약속한 것이 있네요. 꼭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매우 큰 수, 매우 작은 수를 쓰는 방법 혹은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쓰는 방법과 읽는 방법이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하고 다른데 동양 사람들은 사체계예요. 즉 04개란 뜻이야. 04개, 08개, 12개, 16개 마다 다른 말로 표현해요. 04개를 만이라고 합니다. 18개는 억이라고 하고 뭐 조까지는 안 하고 12개는 조라고 그래요.
영 6개는 경이라고 하죠. 그렇게 4개씩 따로따로 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삼체계예요. 삼체계. 삼체라는 것은 영 3개마다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영 3개, 영 6개, 영 9개, 영 12개, 영 15개를 따로따로 다르게 부릅니다. 영 3개는 사우전트, 영 6개는 밀리언, 영 9개는 빌리언, 영 12개는 트릴리언이라고 합니다. 보통 문과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과에서는, 이공대에서는 사우전트라고 안 하고 키로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사우전트나 키로나 똑같아요. 밀리언, 100만이 밀리언인데 밀리언이나 메가하고 똑같은 말이야. 빌리언하고 기가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냥 이 정도. 문과에서는 빌리언, 이과에서는 기가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과에서는 트릴리언, 이과에서는 테라라고 더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1000은 K라고 씁니다. 그러면서 킬로라고 있고 100만은 메가라고 있고 M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빌리언은 10억이죠. 기가라고 쓰고 대문자 G라고 약속해 쓰고 트릴리언 1조는 테라라고 하고 기호로 T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본 거였어요. 숫자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 큰 수나 작은 수를 쓸 때는 쓰기도 좋고 읽기도 편하게 시부지수형으로 표기한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하고 이렇게 1, 0, 0, 0, 0, 0 있다고 그래. 그러면 이걸 쓰려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래. 그러면 1, 0, 0, 0, 0, 0, 0, 0, 0, 0 이거 어떻게 쓰냐고. 쓰다가 개수를 갖다가 헷갈리고 혼돈될 수도 있잖아. 1000분의 1 이렇게 쓰기도 복잡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10에 1, 0, 5개가 있으면 1 옆에 0이 오른쪽으로 5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1 옆에 0이 5개가 있다. 이렇게 0, 5개 개수만 쓰는 거야. 그럼 굉장히 편하죠. 그럼 야는 1 옆에 0이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죠. 10의 8승 그렇게 쓰면 돼요. 10의 8승은 10을 8번 곱한 것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10의 8승은 10을 8번 곱한 것이 아니고 1 옆에 0이 8개 있는 것이다. 그러면 10의 6승은 1 옆에 0이 몇 개? 6개 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6개 있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될까? 0.0